안녕하세요, 어벙벙사생입니다. 오늘은 규칙 20, 규칙에 관한 문제 해결과 레프리와 위원회의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칙 20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할 예정이고요. 1편은 규칙에 관한 문제 해결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요. 2편에서 위원회의 제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규칙 20.1 라운드 동안 규칙에 관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라운드를 하면서 규칙에 관해서 애매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변에 레프리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죠. 규칙에서도 이런 경우는 스스로 결정하고 플레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플레이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제정을 받았다면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애매하게 규칙 적용을 스스로 했다가 벌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칙에서는 여러 가지 방어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제정을 요청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서 제정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두 개의 볼, 즉 투볼 플레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내용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규칙 20.1b는 매치 플레이에서 규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매치에서는 규칙에 관한 문제를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규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플레이어와 상대방 모두 실격되고요. 예를 들어서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선 구제구역의 크기가 한 클럽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 클럽끼리로 하기로 합의하고 플레이하면 둘 다 실격된다는 것이죠. 다만 후방선 구제구역의 크기가 한 클럽끼리인지 두 클럽끼리인지 잘 몰라서 두 클럽끼리로 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두 클럽끼리쯤 되는 곳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더라도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규칙을 몰라서 그렇게 합의한 경우는 그 합의는 인정되고요. 실격의 페널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로 인한 페널티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스트로크 플레이였다면 어떨까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도 규칙을 잘 알지 못해서 합의한 경우는 실격되진 않아요. 하지만 구제구역을 벗어난 곳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로 일반 페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게 매치와 다른 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칙 1.3b에 관한 가이드북 내용을 복습할 겸해서 한번 보고 가죠.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특정 길이 이내의 모든 퍼트를 컨시드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플레이했지만 그것이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리고 그렇게 매치가 종료되었다면 누구도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컨시드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이죠. 36홀로 치러지는 매치를 시작하기 전에 매치를 빨리 끝낼 목적으로 18개 홀만 플레이하고 그때의 성적에 따라서 나머지 매치를 컨시드하기로 합의하고 플레이해서 경기가 끝났더라도 이것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그 컨시드도 그대로 유효해요. 매치 플레이에서 규칙 적용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규칙 3.2D에 나오는 플레이어와 상대방의 책임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규칙 20.1b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와 대비되는 매치 플레이의 특성이기도 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상대방에게 타수 알려주기. 두 번째, 상대방에게 페널티 알려주기. 세 번째, 매치 스코어 알기입니다. 매치 플레이 도중에 플레이어가 그때까지의 타수를 물어보면 상대방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고 잘못된 타수를 알려주었거나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상대방은 일반 페널티를 받고 그 홀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때라고 하면 그 홀에서 플레이어가 다른 스트로크를 하거나 컨시드를 주기 전이고 그 홀에선 스트로크가 없었다면 다른 홀에서 누구라도 티샷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페널티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페널티를 받는 상황을 플레이어가 직접 본 경우는 예외고요. 여기서의 제때란 상대방이 다른 스트로크를 하기 전 또는 컨시드를 하기 전까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매치 스코어에 실수로 합의한 경우라면 누구든지 다른 홀에서 또는 마지막 홀이라면 그 매치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페널티가 부과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거나 확신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취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즉 규칙 위반을 모른 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고의로 규칙을 무시하거나 알고 있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라운드를 시작하면 규칙 1.3b에 따라서 실격되죠. 그리고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규칙 위반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는 플레이어와 상대방 중 누구든지 규칙 20.1b에 따라서 제정을 요청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규칙 20.1b로 다시 돌아가죠.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어가 상대방이 규칙 위반을 모른 척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레프리가 주변에서 그 상황을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레프리가 가진 권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레프리가 한 매치의 라운드 내내 배정되는 경우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제정을 반드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벙커에서 모래를 치며 연습 스윙을 하는 것을 플레이어가 보았는데 그 규칙 위반을 모른 척 하더라도 매치의 라운드 내내 배정된 레프리가 그것을 봤다면 상대방에게 홀패그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매치 플레이에서는 레프리가 특정 홀이나 특정 구간에 배정된 경우는 이런 상황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플레이어가 벙커에서 모래를 치면서 연습 스윙을 한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의 제정 요청이 없다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매치만 그렇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라면 특정 구간에 배치된 레프리라도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용어의 정에서 레프리를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항을 보죠. 매치의 라운드 중에 규칙 적용에 따른 충돌이 생겼거나 페널티를 받는 상황인지 애매한데 주변에 레프리가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제정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 제정 요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상대방에게 추후에 제정을 요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때 제정 요청을 한 것이 되어서 위원회는 그 제정을 받아들여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정 요청을 하는 올바른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보죠. 규칙 내용으로만 보면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홀을 플레이하면서 그 홀에서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매치의 세 번째 홀을 플레이하면서 상대방이 벙커에 모래를 치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것을 플레이어가 보았어요. 하지만 일단 모른 척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제정 요청이 가능한 시기는 누구라도 다른 홀에서 티샷을 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번 홀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연습도 할 겸 그냥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모른 척하기로 하고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홀을 패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누구라도 다른 홀에서 티샷을 하기 전에 제정을 요청하면 제때 제정을 요청한 것이 되어서 상대방은 일반 페널티, 즉 홀패그 페널티를 받아서 플레이어가 그 홀을 이긴 것으로 제정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보죠. 매치의 네 번째 홀을 플레이하면서 상대방이 벙커에 모래를 치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상대방에게 직접 규칙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요. 말을 했거나요. 규칙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알고 있는 페널티를 고의로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둘 다 실격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합의가 성립될까요? 잠깐 합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규칙 적용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서로 합의한 경우는 실격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합의라고 하면 둘이 서로 주고받아야 성립되는 것이죠. 앞서 예로 들은 것처럼 상대방이 벙커에 모래를 치면서 연습 스윙한 것을 플레이어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플레이어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규칙 위반을 했다고 플레이어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없으니까 모른 척 해달라고 했고 플레이어가 동의하면 이제 합의가 성립된 것이죠. 이건 규칙에 서용되지 않는 합의의 반칙을 한 것으로 둘 다 실격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직접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혼자 생각한 것은 합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경우는 누구라도 다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꾸어서 제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규칙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의사표시를 한 것도 합의가 성립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혼자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과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은 다른 점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면 누구라도 그 홀에서 다른 스트로크를 한 이후에는 그 결정을 바꿀 수 없어요. 즉 제정 요청도 불가하다는 것이죠.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규칙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가 상대방의 다음 샷이 너무 잘 맞아서 홀에 딱 붙었다고 해서 아까 그 말 취소하고 다시 제정 요청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골프의 핵심 가치로 볼 수 있는 정직과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규칙 3.2D의 사항에 대한 가이드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의 내용 중에서 상대방의 규칙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직접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스트로크를 한 이후에는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즉 누구라도 스트로크를 한 후에는 제정 요청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다른 홀에서 누구라도 스트로크를 할 때까지는 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규칙 위반이 일어났고 다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누구라도 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그 규칙 위반을 알게 된 경우의 상황입니다. 즉 이때 제정 요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까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알게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째 홀에서 있었던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7번째 홀에서 플레이어가 알게 된 경우예요. 이때 재정 요청이 가능한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전 홀들에서 상대방이 규칙 위반을 한 것을 몰랐던 경우여야 하고요. 상대방이 잘못된 타수를 알려주었거나 페널티를 받은 사실을 플레이어에게 말해주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재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7번째 홀에서 상대방은 5타 만에 홀아웃을 했고 플레이어는 4타로 홀을 끝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실수로 자신은 4타로 홀아웃을 했다고 플레이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 홀은 비긴 것으로 되었고 몇 개월을 더 지났는데 갤러리 한 명이 7번째 홀에서 상대방의 스코어가 5타인 것 같다고 말을 해준 거죠. 플레이어는 그때까지는 몰랐던 사실이고 상대방이 이전 홀에서 잘못된 타수를 알려준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때는 또 다른 홀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재정 요청을 하면 올바른 시점에 한 것이 됩니다. 또 9번째 홀에서 상대방이 볼이 들어간 벙커의 모래를 치면서 연습 스윙을 했는데 플레이어는 그 사실을 모르다가 14번째 홀을 플레이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9번째 홀은 플레이어가 패한 홀이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누구든 15번째 홀에서 티샷을 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재정 요청을 하면 제때 한 것이 되어서 그 재정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볼이 들어간 벙커의 모래를 치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것이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그 홀은 상대방이 진 것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즉 페널티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눈 감아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매치의 마지막 홀을 끝내고 플레이어는 3&2로 그 매치를 졌어요. 즉 2홀을 남기고 3홀 차이가 된 것이니 매치가 끝난 것이죠. 그런데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는 동안 상대방이 클럽을 15개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규칙 4.1b 클럽 개수 위반으로 매치 조정 페널티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직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이 15개의 클럽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고 라운드를 마쳤더라도 플레이어의 재정 요청은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은 매치 조정 페널티를 받아서 2홀을 차감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원업 상태로 17번째 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매치 플레이에서의 재정 요청은 제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재정이 내려진다는 것이고 규칙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에서 정한 시점 안에 재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는 그 재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 적용된 규칙이 있었더라도 그 홀의 결과는 그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기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의 재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재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플레이어가 매치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에 근거해서 재정을 요청했고 상대방이 잘못된 타수를 알려준 경우 또는 페널티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를 위반하였고 매치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로 한정됩니다. 조금 전에 클럽 개수 위반을 다시 한번 보죠. 상대방이 클럽을 15개를 가지고 라운드를 마쳤고 상대방이 그 매치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기의 결과도 확정되었어요. 상대방이 15개의 클럽을 가졌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제때 재정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진다고 했지만 경기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그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위반 사실을 모르고 라운드를 마쳤고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이제 재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15개의 클럽을 가졌다는 것을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경우라면 시간이 얼마가 지났더라도 그 재정 요청은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이 경우는 상대방이 적용해야 하는 페널티를 고의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 20.22에 따라서 그 상대방은 실격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올바른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투볼 플레이가 허용된다고 했지만 매치 플레이에서는 투볼 플레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북에 관련 내용이 나와요. 매치 플레이에서는 규칙 적용을 잘 모르는 경우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에 플레이가 가능하고 또한 나중에 재정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투볼 플레이가 허용되지 않아요. 만약 매치에서 플레이어가 올바른 절차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2개의 볼로 홀아웃 했더라도 상대방이 플레이어의 2번째 볼 플레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2개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상황이었든 매치에서는 항상 원래의 볼로 낸 스코어가 유효해요. 투볼 플레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볼로 낸 스코어가 유효한 것이 되지만 2번째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플레이어의 2번째 볼 플레이에 반대했고 제때 재정을 요청한 경우라면 플레이어가 2번째 볼을 플레이한 것이 잘못된 볼 플레이로 간주되어서 홀 페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규칙 20.1c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칙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그 경기에 참가한 모든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규칙에 관한 문제를 누군가 합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규칙 적용 절차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거나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은 어드바이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규칙에 관한 문제를 합의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골프 규칙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우연히 준 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플레이어가 수리지에 대한 구제구역의 크기가 한 클럽끼리인지 두 클럽끼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마커에게 물어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두 클럽끼리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플레이어는 이 말을 듣고 두 클럽끼리가 되는 지점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고 위원회가 라운드 후반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예요. 이때 플레이어의 마커는 규칙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해 페널티를 받진 않아요. 하지만 플레이어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잖아요. 이 페널티는 받아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레프리가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 적용에 관한 최종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이 항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플레이어가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을 수도 있는데 그 다른 플레이어가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그 다른 플레이어나 그 다른 플레이어의 마커, 레프리 또는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경기에 참가한 다른 모든 플레이어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플레이어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그리고 그 다른 플레이어가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위원회는 그것을 매우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해서 실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망은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서 플레이어가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맨 땅에 볼이 정지했는데 플레이어는 그곳이 수리지라고 생각했지만 표시가 없어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레프리도 없어요. 이때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개의 볼 플레이입니다. 하나는 수리지 구제를 받고 플레이하고 또 하나는 원래의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해서 나중에 위원회의 제정을 받는 방식이죠. 이때는 어떤 볼에라도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고 둘 중 어떤 볼을 자신의 유효한 타수로 할 것인지를 다른 플레이어나 마커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볼 플레이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볼이라도 스트로크를 해버리면 그 먼저 플레이한 볼이 자동적으로 유효한 볼로 선택됩니다. 가이드북 예시를 하나 보죠.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 구역에 놓였는데 페널티 말뚝이 의도된 스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뚝을 제거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했는데 겨우 한 30m 나간 거예요. 그때서야 동반자가 페널티 말뚝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라 제거하고 플레이해도 된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플레이어가 두 번째 볼을 플레이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원래의 볼의 스트로크를 마친 후였기 때문에 그 원래의 볼로 낸 스코어가 플레이어의 홀스코어가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볼을 플레이한 페널티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개의 볼을 플레이했다는 것을 반드시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두 개의 볼로 낸 타수가 같더라도 알려야 하고요. 하나의 볼만 홀아웃하고 두 번째 볼은 홀아웃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알려야 합니다. 두 개의 볼을 플레이했는데 이것을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실격됩니다.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하려면 반드시 어떤 볼이든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죠. 드롭하기 전이 아니라 스트로크 하기 전에만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련된 가이드북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맨 땅에 정지한 볼을 그곳이 수리지라고 생각하고 볼을 집어 올려서 구제를 받고 드롭했는데 동반자가 그곳은 수리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준 경우라면 이때 투볼 플레이를 결정하고 어떤 볼을 자신의 유효한 볼로 선택할지 선언해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볼에도 스트로크를 하기 전이니까요. 드롭한 것과 스트로크한 것은 다릅니다. 또 다른 가이드북 내용을 보죠. 이 내용처럼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아닌 볼을 플레이한 것도 페널티를 받지 않아요. 즉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것이지만 이에 관한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죠.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을 3분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볼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플레이어는 규칙 17.1D에 따라서 페널티 구제를 받아서 볼을 드롭하고 스트로크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원래의 자신의 볼을 발견한 거예요.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볼을 플레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원래의 볼은 이제 플레이할 수 없는 잘못된 볼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때도 플레이어가 투볼 플레이를 결정하고 원래의 볼을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스트로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볼은 어차피 홀스코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는 잘못된 볼이 스트로크한 것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 잘못된 볼이 스트로크하기 전에 투볼 플레이를 선언하고 플레이했다면 이미 인플레이 상태가 아닌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규칙에 따라 플레이한 두 번째 볼은 프로비저널 볼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프로비저널 볼은 잠정적으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이지 규칙 적용을 잘 몰라서 플레이한 두 번째 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가능해요. 프로비저널 볼을 두 번째 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의 볼이 애매한 상황일 때입니다. 가이드북 내용을 하나 더 보죠. 원래의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나가보니까 원래의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 선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 볼이 인바운즈에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프로비저널 볼을 두 번째 볼로 간주해야 하고 두 개의 볼 모두 홀을 끝내고 위원회의 제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볼이 페널티 구역을 제외한 코스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나왔는데 갤러리 한 명이 플레이어의 원래의 볼이 일시적으로 고인물에 들어갔다고 알려주었어요. 볼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안에서 원래의 볼이 분실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라면 규칙 16.1의 2에 따라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규칙에 관해서 모르는 상황이라면 플레이어가 일시적으로 고인물로부터 구제를 받은 볼을 플레이하고 프로비저널 볼을 두 번째 볼로 간주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내용을 하나 더 설명할게요. 하나의 볼을 각기 다른 두 개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플레이어의 볼이 아주 어려운 라이에 정지했어요. 수리지라고 생각했지만 수리지 표시는 없었고요.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기준점으로 하는 한 클럽 길이의 구제구역과 원래의 볼이 기준점이 되는 두 클럽 길이의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의 구제구역이 겹치는 곳에 볼을 드롭하고 만약 이곳이 수리지가 아니라고 위원회가 판단하면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의 1벌타를 받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이렇게 실제 투볼 플레이가 아닌 하나의 볼을 두 개의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항은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한 경우에 위원회의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택된 볼에 사용된 절차가 규칙에서 허용되는 절차인 경우 그 선택된 볼로 낸 스코어가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선택된 볼에 사용된 절차가 규칙에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니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볼에 사용된 절차가 규칙에서 허용되는 절차인 경우 그 다른 볼로 낸 스코어가 유효하다고 했죠.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플레이어의 볼이 타이어 자국에 정지했는데 플레이어는 그곳이 수리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서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하겠다고 결정하고 수리지 구제를 받은 볼을 유효한 볼로 선언하고 플레이했어요. 그리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만약 위원회가 그곳을 수리지로 결정하면 수리지 구제를 받은 볼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수리지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볼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투볼 플레이를 결정하고 유효한 볼로 선택한 볼은 반드시 그 볼로 홀을 끝내야 합니다. 만약 타이어 자국에 있는 볼을 먼저 플레이했는데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수리지 구제를 받지 않고 그냥 플레이를 진행했는데 위원회가 그곳을 수리지로 결정해버리면 플레이어는 유효한 볼로 홀아웃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규칙 3.3C에 따라서 실격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할 때 어떤 볼을 먼저 플레이할지는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볼로 선택한 볼을 반드시 먼저 플레이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나오는 두 개의 볼 모두 규칙에서 허용하는 절차가 아닌 경우는 어떨 때가 있을까요?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된 플레이 금지 구역에 볼이 놓였어요. 놓인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플레이어는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하기로 하고 플레이 금지 구역에 있는 볼을 유효한 볼로 선언하고 놓인 그대로 플레이했고 두 번째 볼은 규칙 17.1D에 따라서 측면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했지만 그 플레이 금지 구역에 스탠스를 서서 플레이를 한 거예요. 두 개의 볼 모두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된 것이죠. 즉 규칙에서 허용하는 절차가 아닌 상황이네요. 이때는 위원회가 플레이어가 선택한 볼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플레이 금지 구역에서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한 경우는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지만 중대한 위반이 없다면 그 볼의 스코어가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에 따른 일반 페널티는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볼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 볼로 낸 스코어, 즉 페널티 구제를 받고 플레이한 볼의 스코어가 유효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잘못된 장소에 2벌타는 받게 되고요. 만약 이 두 번째 볼도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면 플레이어는 실격됩니다. 오늘은 규칙 20의 1편으로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칙에 관한 문제 해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 듯 합니다. 다음 편은 규칙 20의 2편으로 레프리의 제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절차의 내용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 규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